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금년 1월 18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매년 연초에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주요 통계에서 이례적으로 인구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최근 중국의 인구 동향에 주의하던 전문가들의 주의를 끌었죠. 저 또한 중국의 인구 통계에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반중국 정부 미디어들에 의해서 2020년 중국의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21년도 초 국가 통계 발표에서 인구 통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충분히 주의를 끌만 했지요. 물론 국가통계국이 인구 통계를 비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매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2010년에 있었고 작년인 2020년에 다시 한번 있었죠. 그리고 이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4월경에 취합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상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출생을 행정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지난 10년간 계속 인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는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뭔가 주의를 끄는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에 좀 있었습니다. 작년 중국의 한 싱크탱크의 연구 보고서 중에는 굳이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노동 인구는 충분하다. 이런 지적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출산 및 육아 정책에 있어서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발표도 있었죠. 이어서 2월 3일에는 인민대학의 리팅 교수가 출산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생식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띵샹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현상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정책 기조가 결정됐다는 그런 암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지방별로 이미 발표가 되었던 출생 인구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망 인구 통계가 함께 제공이 돼야 그 차이를 계산해서 인구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출생 인구수만 가지고도 사망 인구수가 갑자기 대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출생 인구의 증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판단이 애매하겠죠. 그러면 이미 출생 인구 통계를 발표한 지역을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원저우시의 경우는 출생 인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012년도와 비교할 때는 98%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허페이시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출생 인구수가 23%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전체 출생 인구수는 작년인 2020년에는 1100만 명이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지진이 나서 유명해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인구수가 11.9% 감소했다고 하고요. 타이저우시의 경우에는 32.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닝보시의 경우에는 2020년도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상반기 데이터만 나왔는데 동비 대비해서 19.24%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역시 출생 인구가 31.6%나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생 인구 데이터가 나온 도시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그보다 규모가 큰 성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면 허난성이 17% 출생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동성이 30% 감소했다고 하죠. 특히 산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장기간 한 자녀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그 현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강한 중국에서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화권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론들을 읽어보면 그 이유로 주로 출산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부서 이기주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정책적 대처, 또한 일부 어용학자들의 잘못된 주장,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확인을 해보면 중국은 2015년도에 출산율 1.047이라는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UN 인구기금 UNFPA에서 2020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1명이 나와서 조사 대상 198개 국가 중에 198등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출산율 1.1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죠. 중국 정부 또한 이런 결과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하죠.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사회적 관습으로 고착이 되고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중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도에는 그동안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하던 사람들의 출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당해년도 출생 인구가 1786만 명으로 증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017년도에는 출생 인구수가 다시 1725만 명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엔 2018년도에는 1523만 명으로 더욱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2019년도에는 1465만 명이 됐죠. 그리고 2020년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죠. 통계가 나오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19년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12.6%입니다. 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돌파하면 고도 노령화 사회에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 2019년도 데이터는 전년도 대비 0.7%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중국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노령 인구의 증가율은 평균 0.2%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0.4%포인트였죠. 따라서 현상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인구 노령화가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죠. 한 자녀 정책을 장기간 시행해온 중국의 인구 구조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곧바로 소위 양로보험의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도 기준으로 중국의 양로보험 구조는 전국 평균 2.75대 1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람 2.75명이 노인 한 사람의 양로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양로보험의 재원이 그동안 많이 쌓여있고 누적되어 있고 충실하다면 좋겠지만 중국의 경우 급속히 경제 발전을 했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뛰었죠. 그래서 지금의 노인들이 수십 년 전에 납입한 양로금 가지고는 현재의 양로보험 재원으로는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오늘 젊은이들이 내고 있는 양로보험금으로 오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양로보험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사실 지금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양로보험금은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각 성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방별로 격차가 크게 납니다. 가장 재무구조가 건실한 광둥성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9대 1입니다. 취업자 9명이 노인 한 사람의 양로보험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해룽장 같은 경우에는 1.3대 1입니다. 젊은이 1.3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동북삼성은 최근 수년간 경제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 해이룽장성은 양로보험 적자 320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초로 양로보험 재정이 파탄이 난 것이죠.
사실 헤이룽장성이 규모가 컸다 뿐이지 랴오닝, 지린성은 물론이고 내몽구, 칭하이, 후베이, 양로 보험금이 곧바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0년도 현재 중국 전역의 22개 성이 양로보험 재정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노령화가 노인들의 위생과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출생률 및 사망률 데이터를 보면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사망률은 2016년 7.09%가 최저이고 그 이후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노령화는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일 수도 있지만 통계에 기반해 볼 때는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인구는 얼마나 빨리 줄고 있을까요? 2010년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80년대 출생자가 2억 2,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출생자가 1억 7,400만, 2000년대 출생자가 1억 4,7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인구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의 출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양로보험은 완전히 파탄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은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중국 정부 통계를 볼 때 인구의 증가폭은 2015년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렇긴 해도 인구가 늘고는 있었죠. 그리고 작년인 2020년 초에 중국의 인구가 14억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초가 된 지금 중국은 왜 인구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가? 저는 그 이유가 2020년도에 중국 인구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았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큰 스케일의 소문은 뭐가 있었냐면 2020년도 초에 중국의 통신 가입자 수가 갑자기 줄어든 사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갑자기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감소를 하면서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론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저 또한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확인을 해보면 작년도 10월 달까지의 중국 통신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 가입자 수 감소를 추정을 하면서 엄청나다라고 했던 그 데이터보다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3억 2천만 명이 가입자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0년 2월 달에는 12억 6천만 명이어서 두 달 사이에 8천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1,000만 명이 넘는다, 2천만 명에 가까울지 모른다라고 추정을 했던 통신 가입자 수의 감소는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계속 보면 3월에는 12억 9천만 명이 되고 4월에는 13억 1천만 명 수준이 돼서 전년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조금씩 다시 증가를 시작을 해서 이제는 작년 대비 수천만 명이 증가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격적인 사람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중국 정부에게 불리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작년 10월 달 가입자 수는 2019년도 말에 대비해서 거의 4천만 명 가깝게 증가를 한 숫자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인구 증가분이 아무리 많아도 1,400만 명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번호 이동을 허용함으로써 중복 가입이 줄어들었다든가 최근 들어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강력하게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허수가 늘었다든가 이런 요소 쪽이 더 강력한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4월에 2020년도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상당 부분은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
2020년도에 중국 인구가 이미 감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